안녕하세요. 저는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2018년 7월까지 기획시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기획시정부를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에 행정고시를 붙었고 2014년도부터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기획시정부에서 외국인 채권투자관리, 국고금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 기금총괄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기재부를 그만두고 사실 공무원 학원이랑 강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죠? 강의를 하려면 기재부를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시면은 제가 기재부를 나온 내용이 조금 민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학원에 소속되어서 말을 하게 되면 학원에서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강의를 또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기재부를 나온 이유가 제가 기재부에서 겪었던 일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있기도 했었고요. 어차피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행정학이다 보니까 행정 사례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재부에서 겪었던 일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려면은 제가 왜 기재부를 나오게 됐는지 말을 하고 전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루다 하다가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강의를 안 하면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5월 달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정부가 KTNG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문건이 입수됐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저예요. 문건이 나오고 나서는 정부가 실무자가 KTN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흐지부지 끝났던 건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제보했던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됐던 문건이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획지정부는 KTN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N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기업은행의 재주주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획지정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건이 제가 MBC에 전달했던 보도된 문건입니다. 사실 이 KTNG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는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KTNG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게 뭐가 문제냐?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시끄럽습니다. 그거 말고도 정부의 여러 캠프 관련된 이번 정권 들어서 공공기관 임원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이런 낙하산 인사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낙하산 인사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있어요.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KTNG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KTNG는 민간기업이에요. 예전에는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민영화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KTN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고 한 것은 LG나 삼성 사장 교체에 국가가 관여하려고 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장 교체 과정에서 기업은행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이 기업은행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은행도 있죠. 산업은행도 있고 수출입은행. 많습니다. 은행을 동원해서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사실 개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정권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했던 정부거든요. 그런데 한 거죠. 청와대 지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지시는 제가 차관님께 다른 보고차 들어갔던 배석 자리에서 지시가 일어나는 걸 들었습니다. 옆에서 봤습니다. 문건을 어떻게 입수한 거냐? 제가 제 업무와 관련돼서 서울에 있는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관님 집무실 옆에 부속실에 여러 기재부 공무원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차관님께 보고할 문서를 출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어떻게 KTNG 관련된 문건이 있는 거예요.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 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문건을 입수하기 전에도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국이었거든요.
제 옆에서 돌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름아름 들은 게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인 건 어떻게 알았냐? KTNG 사장 교체 건 말고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NG 사장 교체 건은 뭐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뭐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시켰구나, 소문만 들었던 게 진짜구나라고 제가 또 알게 되었죠. 왜 언론에 보도했나? 당시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려고 한다는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문건까지도 제가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문서를 가지게 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2014년에 연수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때 있었던 일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사태도 안타까웠지만 공무원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있었죠. 당시에 그 게이트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으로 창피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당시 촛불시 나갔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나가면 안 되지만요. 당시에 국민들이, 그리고 제가 분노했던 것은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에서, 청와대 권력에서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민간기업인 KTN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하려고 한 것과 지난 정권이 뭐가 다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거치면서 사실 저한테는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기획재정부 사무관 선배 한 분이 문화부로 당시에 전출을 가셨어요. 요즘 문화체육관광부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선배가 문화부로 넘어갔을 때 축하드린다고 저도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청문회장에 그 선배가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고요. 사무관임에도 불구하고요. K재단 설립 절차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랐던 것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문회에 가 있는 선배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을 때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저를 아껴주시는 과장님과 술자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공무원의 역할이 고민이라고 말을 하니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사실 상부에서 KTNG, 그 당시 과장님께서 KTNG를 담당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KTNG에 기금을 출연하게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자기는 도저히 못 그러겠다라고 버티셨대요. 그리고 결국 KTNG는 재단에 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멋있죠? 멋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해야 되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행동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하고 더군다나 그 관련된 문건을 제가 입수하기까지 합니다. 어쨌건 그런 KTNG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문서까지 입수하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정부 내에서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 지시인데 뭐 청와대에다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권익위에다가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거를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은 불과 1년 전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있었고 제 스스로 다짐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 다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씩 눈 감고 넘어가다 10년, 20년 공무원 생활하면 다음에 정말 그런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저 역시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라고 하는 공무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언론에 제보를 하는 거였고 MBC에 문건을 넘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부에서 실무진이 본 문건이다라고 넘어가긴 했었지만요. 왜 나왔나? 사실 문서를 제보한 게 걸려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문건을 제보한 거를 알아챈 것 같은 선배도 사실 있긴 했었는데요.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내부 고발이잖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문건을 MBC에 제보했던 게 3월이었습니다. 보도가 나왔던 것은 5월이죠. 한 2달 걸렸습니다. 근데 그 2달 동안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조직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정말 실제로 문서를 제보를 한 후에 기자한테 좀 보도를 늦춰달라라고까지 말을 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 결국 보도가 나왔죠. MBC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문건을 누가 유출했는지 경위를 파악한다고요. 총리실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기재부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문서를, 사실 이거는 비공개도 아니었죠. 대외비는 정식으로 문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문서화 시키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괴문서죠, 괴문서. 어쨌건 그런 대외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태를 파악한다고 우리 분만 찍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유출한 사람이 저인데 제가 아닌 척하면서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일선에서 누가 유출하는지 찾으라고 해서 애꿎은 기업은행에다가
기업은행에서 유출된 거다라고 하면서 유출자를 찾으라고 지시가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사실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게 저희 국장님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둘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것 같다. 신재민 사무관 같은 사람만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셨겠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유출한 사람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저를 믿었던 그리고 아껴주셨던 분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저 혼자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웃으면서 공직생활을 계속 한다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줬으면은 적어도 아무리 공익이고 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도 피해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겪었던 일을 조금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KTNG 건 말고도 이번 정권 들어서가지고 몇 건 더 있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이번에 촛불 시위를 거친 다음에 만들어진 정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요, 청와대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바라는 것?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도 이번 정부 뽑았거든요. 심지어 촛불 시위를 나가기도 했고요.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은 적폐라고 스스로 말할 만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그 동안 다시 저처럼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있었던 일을 올리기 시작한 거 몇 편 더 찍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실망하고 이해가 안 됐던 청와대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요.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영상 보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제가 후원 계좌를 적어둘 테니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다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같은데 영상 찍으면은 사실 좀 이게 이슈가 되는 동안은 강의 못하지 않을까요? 후원해주시면 돈 벌기 전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쓰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사실 제가 메가스터디에 강사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지금 상당 기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왜 그만뒀는지 영상으로 내용 나가는 거 정리가 되고 정말 공무원 준비생들한테 제가 잘 가르칠 수 있게 강의 준비가 되면은 그때 정말 열심히 메가스터디에 몸을 담아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강사 생활하겠습니다. 실제로 강사를 하면 정말 잘 가르치고 잘 되고 싶거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메가스터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쪽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편입도 김영편이 메가스터디 쪽입니다. MD 이런 거는 메가 MD 있어요. 수능교육은 당연히 메가스터디고요. 업계가 고민되면은 메가스터디가 정말 괜찮은 곳이구나.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는 관계자들의 마인드가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 이상이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